어느덧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다. 남들은 권태기니 뭐니 하며 티격태격할 시기라고들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그저 서로의 존재가 당연하면서도 따뜻한 일상이 된 시기였다. 아내는 대담하고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다. 가끔은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 에너지가 우리 집안의 활력소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늘 묵묵히 그녀의 보폭에 맞춰 걷곤 했다. 우리는 꽤 단출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지향한다. 그래서인지 내 곁에는 언제나 한결같은 친구가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동고동락하며 서로의 바닥을 알고도 등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우리는 결혼 후에도 그 친구와 자주 어울리며 마치 한 가족처럼 지냈다. 아내 역시 그 친구를 가족이나 다름없게 여기며 셋이 모이는 날이면 집안 가득 웃음꽃이 피곤 했다. 여보, 이번 결혼식은 우리 셋이 같이 차 타고 가는 게 낫지 않아? 주차도 복잡할 텐데. 아내가 화장대를 정리하며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주말에는 대학 동기 중 한 명의 결혼식이 있었다. 우리는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아이들처럼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마쳤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정장 차림의 내 모습 옆에서 아내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매무새를 다듬고 있었다. 당연하지. 그 녀석이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까 시간 맞춰서 내려가면 될 거야.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현관벨이 울렸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난 친구였다. 문을 열자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능숙하게 아내와 인사를 나누고 나에게는 가벼운 어깨동무를 하며 친근함을 표시했다. 야, 오늘따라 우리 부부들 너무 신경 쓴 거 아니야? 주인공보다 더 튀겠어. 친구의 농담에 아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셋이서 왁자지껄하게 현관을 나섰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날씨는 화창했고 우리 사이의 공기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다. 아내는 조수석에 앉아 끊임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나는 뒷좌석에서 그 풍경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토록 완벽한 믿음,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인생에서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 싶었다. 결혼식장에 도착해 식장 입구에서 잠시 기다리게 되었다. 식이 시작되기 전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잠시 주차권을 확인하러 가방을 뒤적이고 있었다. 꽤 오랜 시간 가방 속을 뒤적이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옆을 보았다.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장면은 기묘했다. 방금까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아내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고 내 옆에 서 있던 친구의 시선이 아내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눈빛이 평소 우리가 알던 친구의 눈빛이 아니었다. 무언가 뜨겁고 집요하며 소유욕이 서린 서늘한 시선. 아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이 그가 아내의 어깨를 훑어내리는 그 눈빛을 목격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친구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찰나의 순간 표정을 바꾸며 평소처럼 빙긋 웃어 보였지만 이미 내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파편 하나가 꽂혀버렸다. 방금 그 시선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내를 향한 그 눈빛 속에는 우리가 5년 동안 지켜온 신뢰를 뒤흔들 만한 무언가가 분명히 꿈틀대고 있었다. 결혼식장의 화려한 조명과 꽃향기가 오히려 숨을 막히게 했다. 오랜만에 입은 정장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쯤 우리는 식장 안으로 들어섰다. 내 옆에서 밝게 웃으며 팔짱을 낀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홀 안쪽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불길한 예감처럼 친구 녀석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녀석은 우리와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다. 내가 인간관계를 좁고 깊게 가져가는 편이라 내 곁에 남은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기에 나는 녀석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녀석의 태도가 묘하게 거슬렸다. 녀석은 나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고는 곧장 내 옆에 앉은 아내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오늘따라 정말 눈부시네. 이 드레스 내가 고른 거야? 아니면 우리 친구 녀석이 고른 건가? 역시 보는 눈이 있네. 녀석은 자연스럽게 아내의 어깨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말을 걸었다.
아내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급하게 빌린 거야. 예뻐 보여? 예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세상 모든 신부들을 다 합쳐도 오늘 너만큼 빛나는 사람은 없을걸? 그 말은 단순히 예의 바른 칭찬을 넘어선 끈적한 밀도가 느껴지는 문장이었다. 녀석은 아내의 반응을 살피며 끊임없이 칭찬을 쏟아냈다. 아내의 대담한 성격은 평소라면 이런 노골적인 치근덕거림을 가볍게 웃어넘기거나 단호하게 잘라냈을 텐데 오늘따라 묘하게 분위기에 휩쓸리는 듯했다. 나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며 속으로 불쾌감을 삼켰다. 대놓고 화를 내기에는 너무 옹졸한 남편처럼 보일 것 같았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에는 내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다. 내 앞에서 그것도 아주 태연하게 아내의 관심을 독점하려는 녀석의 행동은 기회주의자다운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녀석은 내가 잔을 들어 입을 가져갈 때마다 더 큰 소리로 아내를 웃게 만들었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식장 안의 소란스러운 음악소리 사이를 비집고 내 귀에 박혔다. 평소 차분하던 아내의 표정이 녀석의 말 한마디에 발그레하게 상기되는 것을 보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다. 나는 참지 못하고 녀석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건넸다. 야, 적당히 해! 우리 와이프 얼굴 빨개지잖아. 내 목소리에는 분명 가시가 돋쳐 있었다. 하지만 녀석은 태연하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어이구, 질투는... 친구 사이에 칭찬도 못하나? 예쁜 걸 예쁘다고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치? 녀석은 끝까지 나를 배려하는 척하며 아내 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렸다. 녀석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대담해져 있었다. 나는 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녀석의 농담을 즐기고 있는 아내를 힐끔 보았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왜 나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는 걸까? 결혼식은 시작되었고 사회자의 멘트와 축가가 이어졌지만 내 신경은 온통 옆자리의 두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녀석은 중간중간 아내에게 은밀한 이야기를 건네는 듯 귀를 가까이 댔다. 아내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한 번씩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죄책감보다는 무언가 들뜬 흥분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갈 무렵 녀석이 아내의 팔을 가볍게 톡 치며 무언가 긴급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아내가 나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보, 미안한데 잠시만 여기 좀 앉아 있어 줄래? 걔가 지금 축의금 정산하는 쪽에서 문제가 좀 생겼나 봐. 일이 좀 복잡해서 나보고 도와달라네. 금방 다녀올게.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결혼식장의 소음이 점점 아득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활기차게 웃으며 샴페인을 나누던 아내와 내 가장 친한 친구인 그 녀석이 어느 순간부터 시야에서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던 아내도 담배를 피우러 가겠다던 그 녀석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쳐 잠시 이야기를 나누나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빈 의자는 채워지지 않았고 내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서늘하고 기분 나쁜 예감이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올라오기 시작했다. 나는 잔에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 인간관계를 좁고 깊게 가져가는 탓에 나는 내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편이었다. 내 아내와 내 오랜 친구, 이 두 사람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아끼고 존중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내 안의 불안은 단순한 질투나 의심을 넘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경고음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홀 밖으로 빠져나갔다. 정적만이 감도는 호텔의 긴 복도에는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다. 저 멀리 구석진 비상구 근처의 어둑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바짝 붙였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미친 듯이 뛰었다.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형체가 선명해졌다. 아내는 평소와 다르게 상기된 얼굴로 그 녀석의 앞에 서 있었다.
그 녀석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짐짓 여유로운 표정으로 아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내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이 펼쳐졌다. 아내의 가냘픈 손길이 그 녀석의 목 근처로 향하더니 아주 자연스럽고도 조심스럽게 그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다듬어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지인의 배려가 아니었다. 넥타이 매듭을 매만지는 그 짧은 순간, 아내의 눈빛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깊은 애정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 녀석 역시 아내의 손길을 거부하기는커녕 마치 아주 익숙한 일상인 것처럼 아내의 허리 근처에 손을 올리고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넥타이 끝을 정돈하는 아내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 찰나의 정적이 복도를 가득 채웠고 나는 얼어붙은 듯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쳤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그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은밀하고 기묘한 분위기, 그것은 내가 알던 우리 사이의 평범한 관계가 결코 아니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그 정적 속에서 마침내 그 녀석이 입을 열었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복도의 정막을 깨고 고스란히 내 고막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 대화의 내용을 듣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녀석은 아내의 턱끝을 살짝 간지럽히듯 만지며 비릿한 웃음과 함께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부럽단 말이야. 우리도 하루라도 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우리도 곧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결혼식장의 그 적막했던 복도에서 목격한 장면은 내 가슴에 박힌 거대한 가시가 되었다. 아내가 그 자식의 넥타이를 매만지던 그 섬세한 손길, 그리고 그 녀석이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던 찰나의 자연스러운 몸짓. 나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나를 반겼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소름 끼치는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나는 처음으로 남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죄책감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침대 협탁 위에 무방비하게 놓여있던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평소라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다. 하지만 지금 내 안에서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의심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비밀번호를 풀고 메시지함을 여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화면을 내리는 동안 내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메시지는 가관이었다. 겉으로는 나와 친구 사이를 오가며 다정하게 굴었던 그 녀석, 민석은 아내에게 끊임없이 노골적인 애정 공세를 퍼붓고 있었다. 남편 몰래 시간 내기 힘들다, 오늘 그 사람 앞에서 연기하느라 죽는 줄 알았다는 식의 대화들이 수두룩했다. 우리가 함께 여행을 갔던 날, 내가 녀석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술잔을 기울였던 그날 밤조차 그들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내가 그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지난 10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내 인간관계의 전부였고 가장 깊은 곳까지 공유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결국 그가 내 아내에게 다가가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통로였을 뿐이었다. 아내는 녀석의 유혹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는 그저 눈치 없는 바보 남편일 뿐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속에서 쓴물이 올라왔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휴대폰의 다른 폴더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사진첩, 기록들, 숨겨진 파일들. 그러다 음성 녹음 어플리케이션 구석에 숨겨져 있는 날짜도 제목도 없는 수상한 파일 하나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손가락이 미끄러질 듯이 그 파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 선명했다. 차 안인 듯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울리는 아내와 민석의 목소리. 어차피 끝낼 거야. 그 사람과는 이제 지쳤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는 것도 더는 못하겠다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뒤이어 들린 민석의 낮고 차분한 대답이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조금만 기다려. 다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까. 우리 둘만의 미래 곧 올 거야.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내 결혼 생활은 이미 그들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은 뒤였다. 아내가 욕실에서 나오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문고리를 잡고 있는 그녀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멈춰섰다. 내 다음 행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나는 이제 이 여자를, 아니, 이 상황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 속에 그 은밀한 대화들이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다. 수년간 쌓아온 신뢰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 침묵하며 내 속만 썩이는 건 지옥 같은 고통이었기에 나는 그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우리 둘만이 아는 자주 가던 조용한 술집 구석진 자리에 그를 불렀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나를 보며 씩 웃는 그 얼굴이 불과 얼마 전까지 내 아내의 넥타이를 매만지던 그 손길이 떠올라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 속에 꽉 쥐고 최대한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너 요즘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리고 내 아내랑 무슨 관계야? 내 물음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챙!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뭐라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술이라도 마신 거야? 아니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드디어 헛것이라도 보는 거냐? 그는 마치 내가 아주 황당하고 가엾은 환자라도 된다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했다. 나는 휴대폰 속 증거를 들이밀며 더 강하게 몰아붙이려 했지만 그는 한술 더 떴다. 너, 그 좁은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하나? 우리가 친구로 지낸 시간이 얼마인데 고작 그런 의심으로 나를 몰아세워? 너, 그 고질적인 열등감. 그리고 그놈의 병적인 질투심, 사실 예전부터 문제라고 생각했어. 넌 사람을 믿는 법을 몰라. 내가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라고. 그는 마치 나를 걱정하는 좋은 친구의 가면을 쓰고 나를 잔인하게 난도질했다. 교묘했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신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편집증적인 인간으로 프레임 씌우고 있었다. 내가 화를 낼수록, 내가 소리를 높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그저 친구를 의심하는 피해망상 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가 내 아내를? 진짜 말이 안 나와서. 너 지금 내 아내까지 모욕하는 거야? 걔가 너 같은 의부증 환자랑 사느라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이제 한계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친구 사이도 여기까지지. 그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저 기회주의자의 얼굴을 갈아엎고 싶을 만큼 화가 났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의 말대로 내가 정말 잘못 짚은 것일까? 아니, 분명히 보았는데.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까지 당당한 걸까? 그 순간 술집 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예상치 못한 방문자였다. 아내였다. 그녀는 내 연락을 받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온 것일까?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보다는 차갑게 식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내 옆이 아닌 그놈의 옆자리로 걸어갔다. 대체 여기서 무슨 짓이야? 아내가 나를 쏘아보며 차갑게 내뱉었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떨고 있는 그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다독이며 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네. 아무 죄 없는 친구 붙잡고 대체 무슨 추태야. 당신의 그 병적인 집착 때문에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다 떠나야겠어? 그만해, 쪽팔리니까. 그녀는 명확하게 그의 편에 서 있었다.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와 그녀가 만들어낸 견고한 성벽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 채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침대에 누워 숨소리를 내며 잠들었지만 그녀의 곁에 누워있는 내 심장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믿었던 친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너의 망상이라며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던 그 오만한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뼛속까지 시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서재로 향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나를 짓눌렀다. 단지 불륜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가 내 주위를 맴돌며 보여주었던 그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헌신적이었던 모습들, 마치 사냥감을 조여오듯 설계된 아기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지금은 증권가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한 부탁을 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친구의 뒷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며칠 뒤 지인이 보내온 서류 봉투를 받아든 내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내 입에서는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세상에 이런 악마가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치밀했다. 그는 단순히 내 아내를 유혹한 것이 아니었다. 자료들에 따르면 그는 아내의 집안이 운영하는 기업의 지분 구조와 장인어른이 곧 아내에게 물려줄 막대한 유산의 규모를 수년 전부터 조사하고 있었다. 그에게 내 아내는 그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사다리였던 셈이다. 그들은 내가 서로의 존재를 알기도 훨씬 전부터 아내가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시점에 맞춰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내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다정함조차 어쩌면 나를 안심시키고 바보로 만들어 곁에 두기 위한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올라왔다. 내가 친구라고 믿었던 그 남자는 내 인생을 밑바닥부터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방 안의 조명을 가장 어둡게 낮추고 서류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갔다. 그곳에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아내를 차지하고 재산을 가로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보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를 철석같이 믿고 있을 때 그는 이미 뒤에서 교묘하게 덫을 놓아두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내가 과거에 사업을 확장하며 빌렸던 대출 관련 서류들이 복사되어 있었다. 이상한 점은 대출을 승인해준 금융기관의 주주 명부였다. 그곳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그는 내가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할 때 그 틈을 파고들어 나를 자신의 금융노예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놓은 것이었다. 내가 조금만 더 삐끗했더라면 나는 전 재산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는 동시에 그가 짜놓은 각본대로 비참하게 무너져야 했을 운명이었다. 문서 구석에 적힌 붉은색 메모를 확인한 순간 내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것은 바로 내 모든 자산을 담보로 잡고 내가 그에게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빚의 올가미에 관한 계약서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내 주변의 공기가 서서히 그러나 아주 치명적으로 뒤틀리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나를 반기던 장모님의 전화는 어느 순간부터 싸늘한 냉기로 변해 있었고 나의 부모님조차 내게 전화를 걸어 대체 왜 그렇게 사느냐며 알 수 없는 비난을 쏟아내셨다. 그 중심에는 항상 그 녀석이 있었다. 그는 마치 악마가 공들여 쓴 시나리오의 연출가처럼 내 인생의 가장 은밀한 구석까지 파고들어 나를 서서히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는 우리 부모님과 장인어른께 내가 도박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아내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당연히 나는 펄쩍 뛰며 반박했지만 그는 이미 치밀하게 준비한 가짜 증거들을 제시하며 나를 사이코패스이자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어버렸다. 내 목소리는 그가 만들어낸 견고한 거짓의 성벽 앞에서 힘없이 부서졌다. 아내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가스라이팅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린 그녀는 더 이상 예전에 대담하고 당당했던 내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나에 대한 혐오와 경멸만이 가득했다. 거실에 마주 앉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역겨워. 당장 집에서 나가줘. 별거 해? 아니,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까 그게 좋을 거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마치 벌레를 보듯 몸서리치며 나를 밀쳐냈다. 거실 바닥에 굴러떨어진 내 모습이 비참했다. 사랑했던 아내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완벽한 불신. 그것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 녀석은 내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가족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찢어발겼으며 이제는 아내의 재산마저 자신의 소나기에 넣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동안 수집했던 그의 통화 기록, 대화 내용, 그리고 그가 조작한 거짓의 증거들을 모두 모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내와 그 녀석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내 손에는 우리의 모든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자료들이 담긴 파일이 들려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너의 그 더러운 연극도 거짓말도 오늘로 끝이라고. 내가 단호하게 말하며 자료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려던 그 찰나였다. 그 녀석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건넸다. 민수야, 너 진짜 끝까지 이럴래? 네가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던 거 내가 정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미나 이거 봐. 얘가 며칠 전 호텔에서 다른 여자랑 찍은 사진이야. 얼굴도 확실히 찍혔어. 이게 바로 내가 믿었던 남편의 진짜 모습이야. 그가 보여준 화면 속에는 호텔 로비에서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내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물론 조작된 것이었지만 그 사진은 너무나도 정교했다. 아내는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나를 향해 물컵을 던졌다. 머리에서 흐르는 물줄기를 닦지도 못한 채 나는 굳어버린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귀에 대고 아주 낮게 속삭였다. 이제 누가 범인 같아? 미나, 저 사람 지금 제정신 아니야. 당장 경찰 불러야겠어.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인 거실은 폭풍전야의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장인어른의 굳게 담은 입술과 시어머니의 불안하게 떨리는 눈동자가 실내를 무겁게 짓눌렀다. 아내는 차가운 표정으로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미 나를 구제불능의 의부증 환자로 낙인 찍은 상태였다. 옆에 앉은 친구, 아니 내 인생을 망쳐놓은 그 기회주의자는 마치 자신만이 이 사태의 유일한 중재자인 양 위선적인 연민을 가장하며 짐짓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자네, 정말 이럴 건가? 가족들 앞에서까지 이런 억지스러운 의심을 늘어놓는 이유가 뭔가? 난 그저 아내를 아끼는 친구로서 충고를 했던 것뿐이야. 자네가 요즘 정신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한지 다들 알지 않나?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고 그 여유로움이 나의 인내심을 갉아먹었다. 나는 천천히 겉옷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단순히 문자 메시지 내역이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그가 내 주변을 맴돌며 재산을 탐내고 내 아내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해온 모든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통화 기록. 그리고 그가 다른 이들과 나눈 은밀한 대화의 파편들이었다. 충고라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내 가정의 균열을 즐기던 게 충고였나? 나는 차분히 봉투를 열어 사진 한 장을 그에게 던지듯 내밀었다. 그것은 그가 아내의 명의로 된 재산에 접근하기 위해 법무법인 사람과 접촉했던 증거였다. 순간 그의 얼굴에서 그 가식적인 미소가 일그러졌다. 장인어른이 놀란 눈으로 사진을 확인하셨고 거실의 공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가 내 아내에게 보냈던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기 위한 치밀한 가스라이팅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읊어내려갔다. 너는 나를 고립시켰고 이 사람은 너를 이용해 그 긴 세월을 버텼어. 너는 그저 저 인간의 탐욕을 채워줄 도구였던 거야.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이런 일을 꾸민 것 같아? 아니, 너라는 사람 뒤에 숨겨진 그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지. 내 말에 아내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옆에 앉은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맺힌 것은 이제 나를 향한 경멸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송두리째 파괴된 데서 오는 공포였다. 친구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급기야 자신의 발등을 찍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너도 그 돈이 목적이었잖아.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벌써 이혼당했을 줄 알아. 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정막이 흐르는 거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다. 순간적으로 정적이 찾아왔다. 그가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추악한 진실에 스스로도 놀란 듯 창백하게 질려갔다. 아내는 충격에 휩싸여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눈앞에서 추락하는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녀의 온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비참하고도 적나라한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그의 연극이 단 한 번의 비명으로 무대 뒤편까지 전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더는 숨을 곳이 없었다. 그가 내뱉은 독설의 잔향만이 공간을 메웠다. 그가 짐을 챙겨 사라지던 날 온 동네가 떠들썩했던 소란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기회주의자였던 친구라는 작자는 내 증거들 앞에 꼬리를 말고 도망쳤고 그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건 내 아내였다. 그는 결국 비겁한 변명조차 남기지 못한 채 내 인생과 그리고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삭제되었다. 더 이상 그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하지만 승리감은커녕 내 가슴 속에는 차가운 재만 가득할 뿐이었다. 집안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식탁 위에는 법원에서 가져온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아내는 며칠째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이 들려올 때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가 쳐놓은 촘촘한 가스라이팅에 덫에 걸려 나를 가해자로 믿고 싶어 했던 아내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과연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 나라는 사람을 기꺼이 버린 방관자였을까? 여보, 들어가도 될까?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너무나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다. 대답은 없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떨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앉으려 하자 그녀가 흠칫하며 몸을 뺐다. 그 짧은 거리감이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우리가 공유했던 지난 수년간의 시간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다. 다 끝났어. 그는 이제 우리 인생에 없어.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증명 다 끝냈다고. 내 말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 그 속에 담긴 것은 안도가 아니라 뼈저린 후회와 수치심이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려다 멈칫하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내 고막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다독여줄 수도 그렇다고 냉정하게 뿌리칠 수도 없는 기묘한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미 믿음이라는 그릇에는 회복할 수 없는 금이 갔다. 다시 테이프를 붙인다고 해서 예전처럼 맑은 물을 담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당신이 내 옆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놈이 나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왜 몰랐을까? 그녀의 자책은 진심인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사랑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데 나는 지금 그녀를 보며 그녀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를 향한 애틋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다른 한구석에서는 그녀가 내뱉는 한숨 하나하나마저 또 다른 연극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좁지만 깊게 사람을 사귀던 내 성격상 한번 깨진 신뢰는 결코 쉽게 봉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더 괴로웠다. 이혼 서류 작성해놨어. 내가 차갑게 내뱉은 말에 그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저 노을이 지고 나면 내일은 다시 해가 뜨겠지만 우리 사이의 태양은 이미 저물어버린 것 같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아마 다시 그녀를 사랑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 상처마저 껴안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시험일까? 나는 다시 서류를 바라보았다. 펜을 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결정해야 한다. 이 폐허 속에서 다시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를 떠나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가? 서류 위의 빈칸이 마치 텅 빈 나의 미래처럼 나를 압박해오고 있었다. 그녀가 거실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대화가 공중에 맴돌았다.